안녕하세요. 물고 TV입니다. 귀촌을 위해 세컨하우스 구입을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2년간 발품 팔며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던 현실 조언과 주말마다 데이트하듯 집 보러 다녔던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귀촌을 결심했다면 집부터 사지 마세요. 귀촌을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시골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집을 고르는 일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삶을 고르는 일이죠. 저 역시 귀촌을 결심한 뒤 집을 결정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 2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깨달은 귀촌 지역과 귀촌집 선택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귀촌인가? 귀농인가? 아니면 세컨하우스인가? 귀촌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게 촌에서의 삶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주말에 가족들과 즐길 세컨하우스인지 말이죠. 목적이 다르면 지역도 집도 예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부부는 10년 정도는 도시에서 5일, 시골에서 2일을 보내는 이른바 5도 2촌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도시와 너무 멀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멀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간도 체력도 비용도 모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자주 가지 않게 되고 집은 방치되기 쉽습니다. 귀촌을 하더라도 자주 갈 수 있는 거리인지 반드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규제 지역의 유무입니다. 조정 지역에 있는 세컨하우스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부터 각종 세금까지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비조정 지역에 있는 집만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조정 지역이든 아니든 세컨하우스는 비조정 지역에서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역을 정했다면 부동산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대신 그 지역에서 오래 영업한 토박이 부동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는 두세 곳 정도 정해두고 매물을 수시로 확인하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것저것 조건이 많다 보니 부동산에서 까다로운 손님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노후에 평생 살 집을 구하는 과정이니까요. 이 정도 욕심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집은 도시의 집과 기준이 다릅니다. 마당이 넓어야 하는지, 텃밭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관리가 쉬운 집이 좋은지 등등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벽돌로 지은 벽돌집,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 황토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에서 스틸하우스까지 종류도 다양하니 나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집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골집은 로망보다 유지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보러 다니며 자연스럽게 피해야 할 기준도 생겼습니다. 송전탑이 가까운 집, 근처에 축사나 우사가 있는 집, 경사도가 심한 집, 도로보다 낮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외딴 집은 조용하지만 밤에는 생각보다 많이 무섭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집도 장기 거주용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처음에는 계곡을 끼고 있는 나 홀로 집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도 있으니 물놀이 하기도 좋을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 게 아주 큰 단점입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 이 집이다 싶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지도로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근처에 송전탑이 있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전자파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집은 멋진 오미자밭이 딸려 있었지만 축사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축사가 가까이 있으면 파리도 많을 것이고 분뇨 냄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축사 역시 여름에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니 구글 지도를 꼭 검색해 봐야 합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구글 지도 위성뷰는 필수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동네도 깨끗하고 집도 아담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집도 있었습니다. 계약을 위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윗집 분이 귀신 나온다며 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인가 싶어 근처 식당에 가서 물어봤더니 오랫동안 빈집이었고 터가 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살 자신이 없어 그 집 역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여러 번 봐야 한다더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집은 한 번 보고 결정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평일과 주말, 낮과 밤, 계절을 달리해 세네 번은 꼭 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보다는 사람이 살며 관리하던 집으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짓는 것도 고민해봤지만 직접 지켜보지 않으면 날림 공사가 되기 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집 짓는 것보다는 골조가 튼튼하게 지어진 집을 구입해 천천히 수선하며 사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설렘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인지 지상권 문제는 없는지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부 골조가 튼튼해야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하수도 물은 잘 빠지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등등 또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과 발품으로 지금의 집을 만났습니다. 비조정지역 남양의 스틸하우스.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지은 집이었고 마당에는 10년 넘게 키운 과실수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문 입구만 치우면 되는 도로 옆 담장 덕에 도로 소음이 적고 높은 천장과 거실의 화목난로가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었죠. 처음에는 운치 있어 선택했는데 살수록 정말 잘했다 싶은 결정이었습니다. 난방비 절약도 되고 주말에 집에 도착했을 때 난방이 돌기 전까지 화목난로 덕에 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집 입구에 있는 쥐똥나무 울타리는 지금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늙어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집. 귀초는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주말 데이트하듯 천천히 집을 보러 다니세요. 그 과정이 결국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저희처럼 2년이란 시간을 보내지는 마시고 이것저것 기준을 세운 뒤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결정한다면 멋진 노후를 보낼 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부부가 함께하는 집수리 과정과 물건의 5도 이촌 생활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 느꼈던 주관적 의견이니 각자의 취향에 맞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